또 거절당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너무 피곤해. 남편의 차가운 등이 내게 돌아섰어요. 침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박수진, 52세예요. 인천의 중견 무역회사에서 경리부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숫자와 서류들 사이에서 하루 종일 보내고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18년째 반복하고 있어요. 몸은 피곤하지만 아직 여자로서의 그 열정이 제 안에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런 면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동년배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 김영호는 54세로 건축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 하나를 훌륭하게 키워내고 지금은 대학교 4학년이 된 든든한 가장이죠. 남편은 다른 모든 면에서는 완벽한 남편이었어요. 주말마다 정성스럽게 차를 관리하고 고장난 가전제품도 척척 고쳐주었습니다. 설계 도면을 그리는 그의 섬세한 손끝을 보면 존경스러웠어요. 집 앞 화단의 꽃들도 그가 심고 가꾼 것들이었습니다. 제 어깨가 결릴 때면 조용히 마사지를 해주는 그 따뜻한 손길을 지금도 기억해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면 조용히 옆에서 들어주는 그 든든함이 있었죠. 오늘 힘들었지. 부장이 또 뭐라고 했어? 라며 등을 토닥여 주던 그 넓은 품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어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2달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마치 의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감정도 없이 말이죠. 이유를 물어봐도 항상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그런 거 아니야? 남자들도 50 넘으면 다 그래.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아직도 그런 걸 바라냐? 마치 제가 비정상적인 여자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52가 되어도 여전히 30대처럼 왕성한 제가 잘못된 건지 혼자 고민하는 밤이 정말 많았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같은 또래 여성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상입니다. 여성도 나이가 들어도 그런 욕구가 지속됩니다라는 의학적 설명들을 읽으며 조금 안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될까요? 침실 한쪽 구석에서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어깨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니 벌써 잠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갔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5cm도 안 되는 거리인데 마치 바다 건너 먼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결국 혼자만의 시간으로 욕구를 달래야 했어요. 욕실로 들어가면서 뒤돌아본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욕실 거울을 켜고 제 모습을 봤어요. 52세의 제 얼굴이 그대로 비춰왔습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거울 속에 저는 확실히 나이가 들어 있었어요. 눈가의 잔주름, 목선의 변화, 그리고 조금씩 늘어가는 흰머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거울은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그날도 똑같은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밤들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5년 만에 본 지혜였어요. 이지혜, 나와 같은 나이 52세로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했던 친구입니다. 문과반 동기로 만나서 지금까지 우정을 이어온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죠. 고등학교 시절엔 같은 연극부에서 함께 무대에 서기도 하고 남자친구 얘기도 나누고 때로는 밤새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던 사이였어요. 졸업 후에는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혼할 때 서로 들러리를 서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대구에서 살다가 드디어 인천으로 이사 왔다고 했어요. 남편 회사 때문에 옮기게 됐는데 그래도 반갑다며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아이스 커피를 들어올렸어요. 연수구의 어느 카페, 토요일 오후라 가족 단위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서로를 보며 웃었지만 세월의 흔적은 어쩔 수 없었어요. 지혜의 얼굴에도 깊어진 주름과 약간 늘어난 뺨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특유의 밝은 성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커피가 끝나갈 때까지는 그저 옛날 얘기와 근황 토크가 이어졌어요. 고등학교 시절 추억담, 서로의 직장 생활, 자녀 교육 문제 등등. 하지만 커피를 몇 잔 마시고 나자 진짜 속마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조금 시끄러웠지만 오히려 그게 더 솔직한 대화를 가능하게 했어요. 지혜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 얘기인데 좀 고민이 있다고 했어요. 나는 커피를 마시다가 잠시 멈췄어요.
뭔가 심각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태준이가 자꾸 그런 걸 원하는데 솔직히 자신은 이제 부담스럽다는 거였어요. 완전히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나와는 정반대 상황이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관심도 없어지고 피곤하기도 한데 태준이는 여전히 20대처럼 원하니까 솔직히 힘들다고 했어요. 지혜의 얼굴에 진짜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털어놓는다는 건 정말 친한 친구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정말 부럽다고 나랑 바꿔 살자고 농담조로 말했지만 속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지혜는 내 표정을 보더니 뭔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너희는 다른 문제라도 있냐고 물어봤어요.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못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의 은밀한 부분을 친구라고 해도 쉽게 털어놓기는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지혜도 내 반응에서 뭔가 느꼈을 거예요. 우리는 오랜 친구라서 서로의 표정만 봐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거든요. 그냥 각자 사정이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화제를 돌렸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맴돌았어요. 지혜의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그런 걸 자주 원할까? 어떤 남자이길래? 호기심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질투 같은 것도 있었고 궁금증도 있었고 커피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 주제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복잡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다녀왔어? 응, 잘 다녀왔어. 오늘따라 거실이 유독 넓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들이 안 하냐? 다음 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지혜에게 전화했어요. 사실 주말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집도 새로 구했다며 아직 제대로 된 집들이를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할까? 태준이도 인천에 친구가 없어서 심심해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대구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태준 씨도 한번 뵙고 싶다고 했어요. 이 말을 하면서 내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나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좋다고 했어요. 이번 토요일은 어떠냐고 물었고 지혜가 좋다고 했어요. 남편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잡고 난이 이상하게 들떠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그냥 친구 집들이인데 왜 이러지? 그 주 내내 일에 집중이 안 됐어요. 회사에서 장부 정리를 할 때도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지혜 말처럼 그런 걸 자주 원할까? 토요일이 되었어요. 남편이 아침부터 집들이 선물을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뭘 가져갈까? 과일, 꽃, 와인이나 위스키는 어때? 그가 백화점에서 포장지까지 예쁘게 해온 선물을 확인했어요. 오랜만에 나들이라서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지혜 남편도 처음 보는 거니까 예의 지켜야 해. 주소 다시 확인해 볼까? 지혜가 보내준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연수구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나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왜 이렇게 신경 쓰지? 오후 6시에 맞춰서 지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혜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네, 오셨군요. 문이 열리고 지혜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선 남자가 바로 태준 씨였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태준, 51세. 첫 인상부터 뭔가 달랐어요. 지혜가 묘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키는 175cm 정도로 평균보다 조금 컸고 체격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네이비 블루 셔츠가 그의 어깨선을 은은하게 드러내고 있었어요. 얼굴은 화려한 미남은 아니었지만 어딘가 믿음직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소를 지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매력적이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수진 씨. 악수를 할 때 그의 손이 크고 따뜻했습니다. 은은한 애프터쉐이브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아, 이런 남자구나. 왜 지혜가 부담스러워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뭔가 강한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집이 정말 넓고 좋네요. 거실로 들어가니 탁 트인 전망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연수구에서 내려다보는 인천 야경이 멋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와서 이런 집에 살게 되니까 신기하다고 태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남편이 미리 말해뒀어요. 오늘 회사 선배랑 약속이 있어서 집들이에 잠깐만 들르고 가야 한다고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식탁에는 이미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치킨, 보쌈, 그리고 여러 가지 안주들까지. 요리는 못해서 다 시켜 먹는 걸로 했다며 지혜가 맥주와 소주를 꺼냈습니다. 정말 푸짐하게 준비하셨네요.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태준과 지혜의 대구 생활, 인천으로 이사 온 소감, 앞으로의 계획 등등.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시계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미안해. 이제 가봐야겠어. 선배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머, 벌써요? 지혜가 아쉬워했습니다. 수진이 혼자 있다가 와도 돼. 친구들이니까 편하게 있어. 그래도 처음 뵙는 분들인데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태준 씨가 말했어요. 사실 속마음으로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나도 정확히 몰랐지만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3명이 남게 되었어요. 자, 이제 진짜 술 마시자. 태준 씨가 소주병을 꺼냈어요. 분위기를 환기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술 잘 마셔요? 네, 꽤 마시는 편이에요. 지혜는 원래 술이 약한 편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계속 마시고 있었어요. 술이 들어가면서 대화가 점점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얘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지혜가 소파에 기대더니 눈을 감았어요. 벌써 취했어.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워.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술이 약한 편이었는데 너무 빨리 마신 것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침실에서 좀 쉴게. 지혜가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갔어요. 태준 씨와 내가 둘만 남게 되었어요. 갑자기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원래 이래요. 술 마시면 금방 잠들어 버려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어딘가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만 더 마실까요? 좋죠. 소주를 따르면서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더 솔직한 얘기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 궁금한 게 있어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어요. 술 때문인지 분위기 때문인지. 여자들이 밤에 진짜 좋아하는 건 뭐예요?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어요. 그런 건 왜 물어봐요? 지혜는 대충 하고 끝내거든요. 제대로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친구의 남편이 이런 얘기를 나에게 하다니. 하지만 나도 모르게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나 봅니다. 태준 씨도 비슷한 고민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나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내 표정이 너무 공감하는 것 같다며 같은 답답함을 느끼는 표정이라고 했어요. 정말 남자의 직감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내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챈 거였어요. 그의 솔직함에 나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서로 원하는데 상대방은 별로인 그런 느낌을 안다고 했어요. 지혜가 정말 그런지 물어봤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인데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원하는데 상대방이 별로 관심 없으니까 답답하다고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다만 성별이 바뀌었을 뿐. 이번엔 내가 털어놓을 차례였어요. 우리는 정반대라고 했어요. 나는 자주 원하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다고요. 서로의 상황을 털어놓으니 묘한 동질감이 생겼어요.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점점 대담해지는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술 기운에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태준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우리 둘 다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길이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촉촉해져 있었어요. 술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순간 이성을 잃었어요. 자연스럽게 얼굴이 가까워지더니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지혜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후다닥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냥 잠꼬대였고 다시 조용해졌어요. 태준 씨가 베란다 쪽을 가리켰어요.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지만 그는 지혜가 깊이 잠들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똑같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그를 따라 베란다로 나갔어요. 인천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베란다에서 우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내 피부에 배어 있었어요. 그의 존재가 내 곁에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숨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감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긴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는 듯 했어요. 서로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현실이 서서히 돌아왔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떨리는 목소리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조용히 나왔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침실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가야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조용히 신발을 신었어요. 그는 현관까지 따라 나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태준 씨가 혹시 연락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아직 나와 있었어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선배랑 늦게까지 얘기하다가 사우나에서 잔다고 내일 아침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샤워를 하며 내가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 짜릿함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 후로 며칠간 일상이 이상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자꾸 그날 밤 생각이 났습니다. 태준 씨의 거친 손길, 그의 체온, 베란다에서의 그 순간들. 후배가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멍하니 있는 내 모습이 이상했나 봅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죄책감과 동시에 다시 만나고 싶다는 욕망이 교차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태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혹시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성적으로는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답장을 보냈어요.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부평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태준 씨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더욱 멋있어 보였습니다. 와줘서 고맙다고, 자신도 만나고 싶었다고 했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계속 생각났다고 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다고 대답했어요.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지만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했어요. 나도 그렇다고 했어요. 2시간 정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점점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태준 씨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결혼 전에는 제조업체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지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지혜는 일만 생각하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도 별로 없다고 했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각자 다른 생활을 하는 것 같다고. 서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의 공감이었습니다. 공기가 점점 뜨거워졌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시간이 괜찮냐고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선 우리는 말없이 근처 모텔로 향했어요. 정말 떨린다고 태준 씨가 말했어요. 나도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오랜 갈증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호흡이 있었어요. 서로의 마음과 리듬이 놀라울 만큼 잘 맞았습니다. 이게 정상인 건지 물어봤어요. 나도 이런 건 처음이라고 했어요. 남편과는 다른 느낌이었지만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조화로움은 특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자리를 채운 듯한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잘 맞는 것 같다고 태준 씨가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 중 최고였거든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지 물어봤어요. 지혜는 언제 출근하는지도 물어봤어요. 평일에는 매일 나간다고 했어요. 위험한 제안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게 되었어요. 태준 씨가 출근한 사이 내가 반차를 내고 때로는 모텔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도 차 안에서 급하게 이뤄진 적도 있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연결되고 있었어요. 태준 씨와 있으면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나도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석 달째 접어들었을 때 일상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태준 씨와의 약속이 있는 날이면 더욱 그랬어요. 거울을 보면서 옷을 고르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남편이 눈치챘습니다.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별로 다른 건 없다고 했어요. 회사에 좋은 일이 있나 보다며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다른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지혜와 만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요즘 태준이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했어요. 그런 걸 요구를 안 한다고, 신경 안 쓰는 것 같다고 했어요. 내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렇긴 한데 좀 이상하다고, 전에는 그렇게 원하더니 하며 지혜가 말했어요. 지혜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나를 찔렀어요. 사람이 나이 들면 변하는 거라고 했어요. 지혜의 의심 어린 눈빛도 부담스러웠어요.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요즘 왜 스킨십도 잘 안 하냐고 물어봤어요. 전에는 자주 그랬다고 했어요. 이것도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이미 다른 곳에서 해결되고 있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고 했어요. 갑자기 변하니까 이상하다고 남편이 말했어요. 남편의 의심스러운 눈빛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태준 씨와 만나는 시간은 너무 달콤했어요. 생일에는 선물도 주고받았어요. 태준 씨는 목걸이를 나는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물어봤지만 지혜는 목걸이에 관심 없다고 했어요. 때로는 드라이브도 했어요. 강화도 해안도로를 달리면서 손을 잡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손이 참 따뜻하다고 서로 말했어요.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집에서는 할 수 없는 대화들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최근에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남자 향수 냄새라고 회사에 남직원이 늘었냐고 물어봤어요. 회식 때 옆에 앉은 사람 때문인가 보다고 둘러댔어요. 다행히 넘어갔지만 식은땀이 났어요.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도 가끔 의심스러운 말을 했어요. 태준이가 요즘 핸드폰을 자주 본다고, 누구랑 연락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회사 동료들이랑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런가 싶지만 웃으면서 본다고 했어요. 그게 나와 주고받는 문자 때문이라는 걸 지혜는 모르고 있었어요. 죄책감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지혜와 술을 마실 때면 더욱 그랬어요. 나는 정말 좋은 친구라고, 그런 친구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지혜가 말했어요. 지혜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나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고 있었으니까. 내가 정말 나쁜 여자구나. 거울을 보며 자책했지만 태준 씨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강렬하고 달콤한 유혹이었거든요.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건 관계가 시작된 지 5개월째 되던 때였어요. 모텔 근처에서 회사 동료와 마주칠 뻔했어요. 멀리서 그녀가 걸어오는 걸 보고 급히 태준 씨와 다른 길로 돌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태준 씨도 불안해했어요. 우리 이러다가 들키는 거 아닐까고 걱정했어요. 조심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나도 불안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숨어 다닐 수 있을까? 집에서 남편의 시선도 예민해졌어요. 요즘 자주 나간다고, 회사 일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상하다고 했어요. 거짓말이 늘어갔어요.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점점 커져갔습니다. 태준 씨와의 관계도 어색해졌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할 수 없었거든요. 요즘 왜 이렇게 어색하냐고 태준 씨가 물어봤어요. 별일 없다고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큰일이 터졌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의식을 잃고 넘어진 거였어요. 급히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뇌종양이었습니다. 다행히 양성이지만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일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괜찮을 거라고, 의사가 잘 치료해 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무너져 내렸어요. 지난 몇 달간 내가 뭘 하고 있었나 싶어서.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 나는 다른 남자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태준 씨에게 급히 연락했어요. 만나야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평 카페에서 만났는데 내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나 봅니다. 태준 씨가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아프다고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했어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준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했어요. 더 이상 이럴 수 없다고, 남편이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남자와 만날 수 있겠냐고 했어요. 태준 씨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미안하다고, 이런 상황에서 만나자고 한 자신이 잘못했다고 했어요. 남편분이 빨리 회복되시길 바란다고 했어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이게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도. 카페를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지만 태준 씨는 창가에 앉아 멀리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남편의 수술 준비와 간병으로 바빠졌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한 달간 병원에서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남편이 회복되면서 우리 관계도 변했어요. 예전보다 더 솔직해졌어요.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마음도 커졌고요. 남편도 변화를 느꼈나 봅니다. 이번 일로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뭔가 달라졌다고 했어요. 지혜에게는 남편이 아팠던 얘기만 했어요. 태준 씨와의 일은 비밀로 했습니다. 지혜가 말하길 태준이도 요즘 달라졌다고, 예전보다 더 자신을 배려해준다고 했어요. 아마 내 남편 일을 들으면서 뭔가 느낀 게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자극적인 불륜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라는 걸. 태준 씨와의 시간은 꿈 같았지만 결국 꿈일 뿐이었어요. 현실은 남편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범하지만 진실한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태준 씨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후회하고 있냐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것 같아요. 그만큼 강렬했던 경험이었거든요. 이성으로는 잘못된 줄 알면서도 감정은 통제할 수 없었으니까.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남편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 같아요. 52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교훈이었습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솔직한 삶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어제 길에서 태준 씨를 멀리서 봤어요. 지혜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건강해 보였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나도 이제 정말로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의사가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배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